기일이 지정이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결정문을 갖다가 한번 봤거든요. 네. 자, 기억나시죠?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2017년 3월 1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저 얘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그 정말 오늘 선고일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죠.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참 전국을 네. 들썩들썩 했던 저 주문을 읽는 순간 저게 시 문초까지 정확히 기록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 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대통령직은 이제 박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시 21분이라고 딱 돼 있죠. 네. 3월 10일 날. 그렇죠. 11시 21분. 네네. 부로 대통령직을 박탈한 거예요. 그렇죠. 21분부터 이제 네. 대통령 아닙니다. 네. 20분까지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덕수를 만약에 탄핵을 선고해서 먼저 기각했다. 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대통령 그 대행 권한은 이제 한덕수한테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뭐 그런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 주문을 이제 2017년에 읽었는데 이 결정문을 한번 쭉 봤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파면된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유일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최초의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파면될 뭐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 결정문의 구조, 네. 어떤 논리로 파면에 이르게 됐는지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저 판결문을 기초로 아마 어떤 내용이든 써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결정문에서 보면 심판 대상이라고 두 번째 나옵니다. 아까 이제 기초 사실들 쭉 열거한 다음에 심판 대상이 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를 심판할 것이냐. 첫 번째가 대통령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헌법 법률을 위배했는지 이거 첫 번째 보고요. 그럼 위배했다고 무조건 파면하느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파면을 시킬 만한 사안이 되냐, 위중하냐 이 두 가지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파면할 것이냐, 위배했냐, 첫 번째 위배했냐, 두 번째 파면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파면에 이르게 될 수 있을 만한 네, 사안. 거기까지는 뭐 우리 뉴탐사 시청자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네, 파면 요건을. 그렇죠. 그래서 적법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 얼마나 그걸 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의결 절차가 국회에서 제대로 의결을 했냐. 그다음에 요게 좀 그때 이미 판단을 했더라고요.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의 결정이 가능하냐. 이거는 이미 박근혜 때 이미 가능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냐 할 때도 이것도 보면은 이 법령상 소관 직무와 관련 업무를 포괄하고 국정 수행 관련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역시도 뭐 이런 내용으로 국가적, 여기 보시면 헌법 수호 이익이 헌법을 지켜야 될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판단 순서는 이런 순서로 당시에 여기 뭐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이거는 세월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월호.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헌법 수호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을 볼 게 없어요. 네. 지금 계속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서 주가나 지금 환율이 계속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매력 파면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익이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헌법 수호이익하고 상쇄할 게 없어요. 네. 예.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헌법 수호 이익을 위해서도 윤석열은 하루속히 빨리 파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를 파면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네. 뭐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탄핵 정당화하는 부분도 있었어도 대통령의 법 위배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다. 그리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것도 같은 얘기죠. 네. 국가의 손실부터 커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그런 사안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파면은 정당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의견들이 있죠. 여기 이제 김희수, 이진성 보충 의견,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세월호 관련된 판단은, 이건 이제 좀, 그 당시는 좀, 이제 판단을 하긴 했는데, 이제 보충 의견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걸, 파면 사유로는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데, 다른 법률, 헌법 법률 위반과 결합해서는 볼 때 파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 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안창호 의견이 되게 특이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재판관이 지금 그 인권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 결정문에 보면 막 성경도 인용하고요. 플라톤의 문구도 막 인용하고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아무튼 안창호 같은 친윤 성향의 재판관도 박근혜에 대한 이제 파면 결정에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당시 찬성했던 그 저 의견대로 윤석열에게 그대로 비춰보면은 윤석열이야말로 이 극우 쪽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탄핵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박근혜 파면 어떤 그 2017년에 이제 기억 우리 뇌에 여전히 그 남아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탄핵 선고가 자꾸 미뤄지면서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계속 지금 초조 이제 불안감들을 이제 표시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봐서는 다음 주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일 또 그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네, 뭐 금요일 지난 건 희망을 버리지는 아니니까. 마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시점이 문제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되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